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AS,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그에 걸맞는 사후 관리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잘합니다. 한국 제품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들은 가격,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 AS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최근 전투기를 구매한 고객들을 전부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카이와 공군, 방사청이 힘을 합쳐 한국산 항공기 및 훈련기 운영국들과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교류 의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FA50, KT1, T50 등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필리핀, 태국과 지난해 FA50을 최초 도입해 운영 중인 폴란드, 그리고 FA50 신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한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특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 차관 등 고위급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실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실무 담당자까지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무려 220명이나 되는 참석단을 구성했습니다. 유재문 공군 군수사령관과 공군본부 정선규 군수참모부장 등 공군 주요 관계자는 물론이며 국내외 항공기술 전문가까지 총출동 총 2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교류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 부품 제공 서비스까지 어필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공군력을 한국에 의존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도 당당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좌불안석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장은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밀 유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측의 허여한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다.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건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점이다라고 밝히면서 기술 이전의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선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단독 개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모두 낼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우리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덜 낸다면 기술도 덜 줄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덜 받는다는 건 당연히 개발회사인 카이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의 기술 협력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 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고객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이 제공한 일부 기술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시제기를 제공한다고 인도네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IF-X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불가능입니다. KF-21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프로젝트가 낳은 작품으로 연구개발 인력 1,500여 명이 투입되어 개발과 양산까지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략무기체계 개발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500개가 넘는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국내외 협력업체가 참여해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이제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KF-21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시속으로 표현하면 2200km이며 항속거리는 2900km, 한 번 이륙해서 서울과 제주를 3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무기 탑재량 7700kg, 카이 개발 인력 1500명, 기체 크기 기준으로 동급 모델인 보잉 FA-28 슈퍼호넷,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이상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탑재되며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KF-21의 중요한 기술은 패스 초정밀 조립, 오차 범위 0.025mm라는 점입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동체 조립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패스의 몫인데요. 지구 대기권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크기는 B747, A380과 같은 대형 기종의 경우 최대 400톤에 이르는 무거운 물체입니다. 기체 크기에 맞는 힘을 가진 엔진이 장착되어 비행하지만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 항요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항공여행에서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텐데요. 커다란 B747부터 2인승 세스나까지 모든 비행기는 사소한 외부 요인에도 비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초음속 비행으로 각종 커다란 응력, 스트레스, 압력에 더 민감한 전투기는
조립적 밀도가 높을수록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에 초정밀 조립이 가능한 패스는 동체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으로부터 기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81개의 부품과 9,500여 개의 하드웨어가 체결되는 KF-21 동체는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가공과 조립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입니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큰 틀에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수, 중앙동체, 후방동체를 이동장비에 실어 결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들 구조물을 유압장치에 실어 조립했으나 조립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패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초정밀 조립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방, 중앙,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줍니다. 패스는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개발되어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한 시제 1호기 조립부터 투입되었는데요.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내장된 컴퓨터가 확인하며 작업 오차율은 0.025mm 이하의 완벽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기술은 패스 같은 생산 기술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분담금을 다 내지도 않고 적은 분담금만 받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뭘 몰라서 그렇지 KF-21의 공정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겁인데요. 2022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디펜스 2022 포럼에서 4.5세대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이라며 이 기체를 공개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인데요. 2022년에 이 정도 수준을 내놓다니 한국이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습니다.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좌형, 복좌형의 멀티롤 전투기 설계 인도네시아, 생산 인도네시아, 한눈에 보기에도 추정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KF-21 기술을 이전해준다 해도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분담금도 다 안 내는 인도네시아에게 핵심 생산 기술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추정 해킹 조직이 국내 사이트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어논 블랙플래그 인도네시안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커 조직은 텔레그램에 지난 2월 2일 CNBC에서 보도한 기술 유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기 정보와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훔쳤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이 눈에 인도네시아를 더럽히고 싶냐며 불만을 드러냈고 인도네시아를 건들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보복으로 한국의 웹사이트가 다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는데요. 그 후 정말 해킹한 국내 사이트 두 곳의 로그인 페이지 웹 주소와 패스워드를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당한 홈페이지 중 하나는 개발 테스트 서버로 추정됩니다. 개발 서버의 경우 보안에 취약한 코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청한 보안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해커들의 경우에도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주변국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의해 자국의 잘못에도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방문자가 많다거나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는 아니라서 큰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산업체나 정부기관에서는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비 일부를 내고도 KF-21을 제돈 내고 사가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술 유출이라는 무리수를 두고만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KF-21과 같은 전투기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 국민들 역시 협력 국가에 기술 유출이나 하고 있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은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기술 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얻고 싶다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투기를 제돈 내고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